제가 사회생활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사소한 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다남입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생활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만큼은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초점을 맞춰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사소한 제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 호감으로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변명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많은 시대입니다. 꼰대들을 대할 때 제가 이쁨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변명하지 않기예요. 이것을 빼놓고는 꼰대들에게 이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에는 신입이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는 상사분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해요. 이건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저의 실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잘못이 제 잘못이 돼버리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사는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이 시작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의 상사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겐 이미 내 잘못은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명을 해서 상사에게 제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화를 냈던 상사가 아 그래 내가 오해했네 라고 하기보다는 말대답한다고 뭐라 하는 꼰대들이 더욱 많습니다.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 메서드 연기가 필요한데 수긍하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수긍하고 죄송하다고 하다 보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런 후에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의 오해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꾸짖기만 하고 넘어간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 오해는 풀리게 돼 있어요. 당장 답답하다고 그 자리에서 변명하시는 것보다는 상사가 기분이 가라앉을 때를 틈타서 조심스럽게 그때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 대부분 꼰대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 행동이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닙니다. 당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꼰대를 대하는 한 가지의 좋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었다가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입니다. 이 행동은 몸에 습관을 들여놓게 되면 장담하는데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일 텐데 이거 실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의자를 넣고 나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면 의자를 넣지 않고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의자를 넣고 나가는 사람보다 안 넣고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라는 주제가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신이 연 문은 닫고 다니기입니다. 이것도 같은 주제죠. 자신이 열고 들어간 문은 닫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열려져 있던 문이 아닌 이상 자신이 열었다면 다시 닫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화장실 문은 거의 다 닫혀있죠. 자신이 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문을 열고서 안 닫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갈 때에도 문을 닫지 않고 나갑니다. 화장실 구조마다 다르겠지만 문을 열면 남자들 소변기가 바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변 보다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저는 이런 상황 때문에 소변을 보다가 직장 동료 여자분과 눈을 마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기라는 주제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주제로만 2시간은 떠들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습관을 몸에 완전히 습득하고 계신다면 남이 저를 볼 때에 이쁘게 볼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모이게 되면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일찍 가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 치열하고 바쁜 아침 지옥철을 뚫고 출근 시간을 지켜서 도착하면 다행이지 일찍 도착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회사 근로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자유출근제로 바뀐 회사들이 많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다른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곳이라면 귀찮으시더라도 한 달 동안만 15분 일찍 가보세요. 주변 동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저만 일찍 가면 뭐하냐고요? 저 말고도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눈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매일 일찍 가기 때문에 어쩌다가 일찍 오는 사람들하고 한 달 동안 몇 번씩 마주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미지가 확 달라지게 됩니다. 직장을 하루 이틀 다니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다닐 텐데 한 달 동안 아침에 15분씩 투자하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회사의 분위기를 봐서 자신이 판단한 후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미 한 달 동안 매일 일찍 출근하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씩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하더라도 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시로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약속을 잡았을 때 미리 약속 장소에 나가 있으면 앞으로의 관계에 굉장히 좋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15분 일찍 나갔는데 상대편도 15분 일찍 나왔다면 서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이게 일적으로나 소개팅을 하는 자리라던가 모두 적용됩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먼저 가는 습관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좋은 쪽으로 큰 작용을 할 겁니다. 저를 한번 믿어보고 실행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습관들이 당장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미지가 쌓여야지만 돌아오는 겁니다. 자신이 이쁜 짓을 하는 만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군가가 이러한 사소한 행동들을 했을 때 반하기도 하고 혹은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계속해서 느끼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에서 느껴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을 하실 때 남들보다 더 이쁨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수다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